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대 김남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상황이 상황이 또 계속 급변하고 있네요.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이번 주부터 우리 학교에 있는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대면 강의를 허용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수요 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체능 계열 쪽이나 어떤 실험 실습 과목들은 좀 오프라인 강의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원도 우리는 사실 주로 그 컴퓨터 위주의 과목이니까 오히려 온라인이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교수님들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2, 3일 내에 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개학도 또 연기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휴일인데도 긴급으로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던 비대면 강의도 전면 다 다시 보류.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또 행사를 준비를 좀 하다 보면 또 사건이 터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특히나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또 랩 배정 아직 안 받으신 분들 혼란이 많이 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업만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업만 놓고 본다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 온라인 방식으로도 잘 이번 학기 동안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학사 생활 있잖아요. 우리 대학원에 와서 하는 생활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아직 안내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엔 특히 신입생 분들 중에 아직 그 랩 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궁금하거나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교학팀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고, 각 전공 주임 교수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전공 주임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이런 점이 불편하겠다 해서 짐작이 되는 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저희 전공주임 교수님들 그리고 교학팀을 통해서 꼭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업을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몇 번 과제를 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제가 굉장히 감동받고 했는데, 약간 우려되는 점이 이게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지만 조회수와 출석, 자, 무슨 뜻이냐면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린 것들의 조회수를 보면 한 그전까지는 평균 한 7, 80회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수강생 숫자의 2배 이상 그런 되는 숫자인데, 한 번에 다 끝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나눠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다 듣고 나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정도가 나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지난주 거를 보면 이제 4, 50으로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글쎄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모아서 듣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지금 조회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죠 하고 막 조회수 늘리고 이러길 바라는 게 아니고, 혹시 꾸준히 듣지 않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그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K 클래스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출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K 클래스 주소 아시나요? 잠시만요. K 클래스 점 국민 점 ac.kr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출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출결은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대학을 통해서 가상대학에서 URL 링크를 눌러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출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했냐면 4월 29일에 저희가 수업 날이고요. 그리고 그 뒤가 언젠가요? 자, 4월 29일 그리고 그 뒤에 5월 며칠 뭐 이렇게 있겠죠. 4월 29일에서 플러스 일주일 그리고 5월 좀 며칠인가요? 여기에서 플러스 일주일 동안 시청하신 거를 요 4월 29일에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8주차인데 8주차 5월 6일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5월 6일. 5월 6일 8주차 수업은 아직 제가 출석 체크를 못 했고요. 4월 29일 7주차 수업까지는 제가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 요 K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7주차까지의 출결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유튜브에 직접 들어가서 시청을 했기 때문에 가상대학에는 안 잡혔나 보다 이런 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출석 안 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실 학생들을 제가 뭐 랩 세미나나 다른 일로 만났을 때 너무나 너무나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던 걸로 봐서는 분명 수업을 들었을 텐데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자, 분명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출결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분명히 시청을 했는데 가상대학을 안 통했기 때문에 출결이 체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따로 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긴장 놓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클래시피케이션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난주에는 디시전 트리의 후반부를 봤었죠. 후반부를 이렇게 봤었고 사실 요중에 맨 마지막 거는 디시전 트리 자체에만 해당된다기보다는 클래시피케이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분류상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쪽에 가서 있는 게 더 적합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은 이 나머지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다 다루는데 분량이 이게 우리가 지금 2주 정도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목차는 많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짧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목차를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네,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보게 될 거고요. 자, 얘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통계에 기반한 모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델 피팅이라는 개념. 자, 모델을 맞춰 나가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그레션을 보게 될 텐데 회귀 분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분류를 위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알기 위해서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뭐냐 이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이거는 특히 중간에 이제 커널 펑션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세부적인 수학적인 부분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모델 피팅의 일부로 자, 지금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델 피팅 안에 얘네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 피팅의 일부로 SVM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해서 좀 우리가 특징적인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컨셉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베이지안 분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라는 말은 뭐 순진한, 순수한 이런 뜻인가요? 자, 근데 보통 나이브가 좋은 뜻으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왜 이렇게 나이브해? 라고 할 때도 있고요. 나이브 어프로치 하게 되면은 글쎄요, 좀 뭐 노블 어프로치의 반대로 쓰이나요? 자, 그래서 나이브가 좋은 뜻으로 쓰이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나쁜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베이즈 정리에 기반한 클래시파이어인데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원론적인, 가장 조상격인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를 이해하려면 베이지의 정리를 이해해야 하고요. 베이지의 정리를 이해하려면은 조건부 확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또 워낙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였지? 라고 좀 기억이 안 나실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뭘 해볼까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일을 놓고 봤더니 그 중에 50일은 비가 왔고요. 50일이 맑았어요. 그럼 만약에 비가 올 확률을 PA라고 해볼게요. A가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어떤 날인데 비가 올 확률은 전체 100일 중에서 50일이니까 100분의 50은 0.5 이렇게 되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할 내용들은 숫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긴장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와 별개로 길을 가다 제가 미끄러질 확률, 뭐 넘어지거나 멀쩡하거나, 자, 100일을 제가 나가면은 그 중에 10번을 넘어지고요. 90번은 깨끗하게 돌아온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를 넘어지는 걸 PB라고 해볼까요? PB는 100분의 100번 나가서 10번 넘어지는 거니까 0.1이 되는 거예요. 자, 비가 올 확률은 0.5, 넘어질 확률은 0.1.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사전 확률이라는 거는 이거 딕셔너리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해진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확률 말고 다른 사건, 즉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네를 한번 엮어봤어요. 이렇게 엮어봤더니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제가 10번 넘어지는 날을 봤더니 비가 오는 날 넘어진 게 9번이고요. 맑은 날 그냥 넘어진 게 1번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 미끄러우니까 더 많이 넘어지겠죠. 자,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안 넘어진 거는 전체 50일 중에 9번 빼니까 41번을 안 넘어졌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맑은 날 안 넘어지는 거는 4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조금 지저분한데, 자, 이랬을 때 제가 그냥 넘어질 확률은 0.1이잖아요. 요거는 비가 오건 안 오건 관계없이 일단 무관하게 제가 넘어질 확률이 0.1인 거고, 만약에 지금 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넘어질 확률이 달라지겠죠. 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을 때의 내가 넘어질 확률은 0.1이고요. 비가 오는 거를 안 상태에서 넘어질 확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비가 온다라는 이벤트가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넘어질 확률, 이런 걸 우리가 사후 확률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요 그림에서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나가서 비가 오면서 넘어질 확률. 자, 비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서 넘어지는 확률. 위에서 숫자를 찾아보면은 PA라는 거는 비가 올 확률은 100번 중에 50번이었잖아요. 100번 중에 50번. 그리고 PA와 B의 교집합. 여기는 100번 중에 9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0분의 9는 0.18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 보면 되겠는데 뭐냐면 그냥 넘어질 확률은 0.1, 얘를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요. 비가 왔을 때 넘어질 확률은 0.18, 얘를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구한 요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게 요 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P, B, 바 A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A라는 조건이 발생했을 때 A와 B가 발생하는 확률, 요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베이즈 정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즈 정리라는 거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아까 그 비가 오는 거랑 넘어지는 거, 이런 지금 요 식에서는 A와 B가 있죠.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요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뭐 간단한 식이지만 처음이니까 같이 풀어보면 요 PA를 양쪽에 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PA, B바 A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PAB 이렇게만 남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분모로 보냈다라고 치면 P, B가 되고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B가 이루어졌을 때 AB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쪽 식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증명은 지금 한 것처럼 간단히 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확률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곱한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건부 확률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곱하면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확률과 같다. 요게 베이즈 정리고요. 요거를 실제로 더 활용하는 베이즈 정리, 지금 결국 이 식에서 나오는 거지만 베이즈 정리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A와 B 각각의 확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베이즈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살펴보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살펴본 거고요.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해서, 즉 P, B 바 A 그리고 P, A 바 B를 여러분들이 다 이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비슷하게 쓴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를 나타낸 게 이 아래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베이지안 정리가 뭐야? 그러면 이 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우는 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굳이 외우시려면 요 위에 걸 외우시는 게 낫겠고요. 위에 걸 외우시는 게 낫겠고, 그 중에 하나를 아래로 보내면은 그게 베이지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류기를 만드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내용은 명확한데 과정이 복잡합니다. 베이지의 정리, 베이즈 시어리엄이 있었죠. 베이지안 정리를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를 베이지안 분류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같이 볼까요? 주어진 데이터가 속할 확률이 큰 클래스로 해당 데이터를 분류한다. 주어진 데이터, 30세 이상의 남자가 매장에 들어왔어요. 확률이 어느 쪽이 큰가? 고객이 PC를 구매한다, 안 한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 30세 이상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PC를 구매할 때를 yes라고 하고 안 할 때를 no라고 한다 그러면 30세 이상 남자가 들어왔을 때 yes에 속할 확률이 큰지 no에 속할 확률이 큰지를 따져보자라는 거죠. 베이지안 정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아까는 우리가 PAB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PX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마치 비가 오면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데 30세 이상의 남자일 확률이에요. 자,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데 30세 이상의 남자의 확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오늘 우리 매장에 1000명이 들어왔는데 30세 이상이 그중에 100명이야. 그러면 1000분의 100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 고객 수분의 30세 이상 남자 고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얘를 이제 하나로 놔도 되지만 제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PS라는 거는 어떤 고객이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이니까 이거는 1-P 노가 되겠죠. 자, 고객이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과 안 구매할 확률을 합치면 1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고객이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을 PYes라고 하고 구매하지 않을 확률을 PNo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은 전체 고객 중에 구매 고객이 몇 명인지 보면 나오고요. 전체 고객 중에 비구매 고객이 몇 명인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사전 확률이 되겠죠. 전부 사전 확률이 되고요. 사후 확률. 자, 하나만 볼까요? 얘를 보겠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은 아까 구했는데 어떤 사람이 즉 30세 이상의 남자 고객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은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30세 이상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 사후 확률이 되겠죠. 얘도 사후 확률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예요. 1번이 크냐 2번이 크냐. 딱 보니까 30세 이상이 들어왔어요. 남자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Yes일 확률이 크냐 No일 확률이 크냐. Yes일 확률이 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매할 가능성이 크군 해서 스텝이 달라붙던지 아니면 갑자기 뭐 커피를 한 잔 주던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품 쿠폰을 하나 띄워주던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지식은 1번과 여기 있죠. 2번 중에서 어떤 값이 더 큰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 중 어떤 값이 더 큰지를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거는 이제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yes, no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제 타겟 클래스는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어떤 고객이 있으면 yes, 고객이 있으면 no, 고객이 있으면 no 이런 식으로 이 타겟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변수를 C라고 놓을게요. 클래스면. 그러면 우리는 PC를 구하는 건데 yes일 때가 있고 no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더 자세히 쓴다 그러면은 만약에 P, C, yes, P, C, no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요거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P, C1 미안합니다. 다시 얘를 P, C1이라고 하고요. 얘를 P, C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es일 경우와 no일 경우를 모두 아울러서 일반화시키면 CI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거 쉬운 거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PCI라고 할 때는 이거는 PC1하고 PC2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요거는 구매할 경우, 요거는 구매하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다시 돌아가면 어떤 고객이 30세 이상 남자가 들어왔을 때 구매할 확률과 30세 이상 남자가 들어왔을 때 안 구매할 확률 중에 뭐가 더 크냐인데 요거 두 개를 합친다면 X가 들어왔을 때 CI를 구해서 요 값이 어떨 때 최대가 되는지를 찾으면 그게 베이지안 분류기의 기본 컨셉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일반화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반화해서 보면은 자,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는 임의의 데이터 X가 주어졌을 때 이 X라는 거는 여러 개의 차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까 30세 남자의 경우에도 30세 남자라고 했다라는 거는 나이, 성별,
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x가 30대 그리고 남, 즉 2차원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원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거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소득 수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는 라지 x를 쓴 거고요.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x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C1이냐 C2냐를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C1, C2, C3, C4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값을 우리가 CI라고 적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C1X랑 PC2X랑 PC3X랑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큰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얘라고 한다라고 앞에서 봤잖아요. 자, 앞에서 봤던 거와 동일한 거를 다시 쓴 겁니다. 그런데 얘를 베이지안 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니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잖아요. 얘가 최대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베이지안 정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앞에서 본 베이지안 정리 요거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건 분모로 가고 옆에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건 분모로 가고 왼쪽에 있는 건 분자로 가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서 다시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모로 가고 왼쪽에 있는 건 분자로 가고 그리고 여기 앞뒤가 바뀌고 요게 이제 베이지안 정리라는 겁니다. 봤더니 x가 들어왔을 때 최대가 되는 ci를 찾으려면은 요거를 대신 구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대신 구하는 게, 즉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도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즉 여기 i 대신에 1이 들어갔을 때 값이 큰지 2가 들어갔을 때 큰지 3이 들어갔을 때가 큰지 하나씩 계산을 해볼 건데 봤더니 요 px는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와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px라는 거는 30세 이상 남자가 들어올 확률이잖아요. 어떤 고객 중에 30세 이상 남자가 들어올 확률, 그거는 컴퓨터를 구매하고 안 하고인 CI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I가 안 들어있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가 1일 때와 I가 2일 때 중에 어떤 때 얘가 최대가 되는지를 보려면 1일 때와 2일 때 중에 어떤 때 얘가 최대가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분모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 결국 요 위에 것만 보면 되겠다가 핵심입니다. 해서 i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을 비교해 봤더니 1일 때가 더 크다? 그러면 이놈도 1일 때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자, 요 부분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분자인 요 놈만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쭉 볼까요? px는 클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pci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그 클래스에 속하는 수, 만약에 yes를 보겠다, c1을 보겠다, 그러면 yes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 구매했는지 여부가 yes인 데이터의 수를 구하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 위에 거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문제라기보다 좀 어려운 부분은 요겁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요거인데 요거는 뭐냐면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아이들 중에 이러이러한 고객의 특성을 갖고 있는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컴퓨터를 구매한 사람 중에 30세 이상의 남자 혹은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 중에 30세 이상의 남자, 이거를 다 구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수식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 이그젬플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는 30세 이상의 남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PX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요 X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필드들의 집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고객이
1명, 2명, 3명이 나왔는데 이 고객에 대해서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이야? 그러면은 젊고 수입이 높고 학생은 아니고 뭐 페어하고 노 이렇게 5차원의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즉 고객 하나하나는 5차원의 벡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주어진 고객, 이번에 들어온 고객 X를 봤더니 마침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컴퓨터를 만약에 구매하는 거를 C1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앞에서와 같이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는 거를 C2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X가 들어왔을 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X라는 고객이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이 큰가? 뭐보다? 구매하지 않을 확률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고객은 yes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뭘 갖고 알 수 있느냐? 어떤 뭐 젊고 소득이 중간이고 또 잠깐만요. 네, 그리고 스튜던트이면서 신용 등급이 페어한 사람이 들어오면 얘가 yes인지 no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쌓인 요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인 요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서 주어진 x가 과연 yes일 확률이 클지 no일 확률이 클지를 계산을 해내는 게 베이지안 분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물론 앞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일은 없고 여러 가지 툴들이 우리가 분류기로 라이브 베이지안 분류기를 고르면 툴들이 이 작업을 해주겠지만 우리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 일단 볼까요? 이거부터 구해볼까요? yes인 애들이 몇 분의 몇인가요? 전체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고요. n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PC1은 14분의 9고요. PC2는 14분의 5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PCI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PX. 어떤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이 유스면서 미디엄이면서 예스면서 페어인 확률. 자, 이거를 구하려면 뭐 간단히만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데 그 고객이 남자이면서 젊을 확률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또 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남자이면서 젊을 확률은 어떤 고객이 남자일 확률 곱하기 그 고객이 젊을 확률 얘를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유스, 미디엄, 예스, 페어인 확률을 구하려면 유스일 확률 곱하기 미디엄일 확률, 예스일 확률, 페어일 확률을 모두 곱해야 되겠습니다. 얘네들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모두 곱한다는 개념이 앞 페이지에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남자일 확률, 뭐 젊을 확률, 뭐 소득이 높을 확률 걔네들을 다 곱했을 때 비로소 이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확률, 즉 남자이면서 뭐 소득이 어쩌면서 뭐 젊을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얘네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고객이 들어왔을 때 뭐 30세 남자라고 할까요? 자, 30세 남자가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이 컴퓨터를 살 확률과 안 살 확률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찾자라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잖아요. 얘네를 비교할 거면 얘네를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앞뒤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얘네가 앞뒤가 바뀌고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하나 더 붙은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큰지 알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얘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얘와 얘를 구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다면 이쪽에서도 얘가 큰 거고요. 오른쪽이 크다면 여기서도 오른쪽이 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해보면 일단 뭘 먼저 해볼까요? 일단 여기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만 구해보도록 하는데 그 중에 요거는 아까 구했잖아요. 14명 중에 9명이 샀다고 그랬고 요거는 14명 중에 5명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예스인 사람 중에 X가 들어올 확률이니까 지금 위에 거는 조금 섞여 있어서 복잡하니까 아래를 먼저 보면 자, 예스인 구매를 한 사람 중에 X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려면 예스 중에 나이가 젊고 예스 중에 인컴이 미디엄이고 예스 중에 스튜던트이면서 예스 중에 페어인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이 위에 거 요 홀수 번째 행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예스 중에 어떻고 예스 중에 어떻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했냐? 예스 중에 에이지가 유스인 사람을 구해 볼까요? 예스인 사람이 요렇게 총 9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에이지가 유스인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 2개가 있네요. 자, 예스인 사람 9명 중에 에이지가 유스인 사람은 2명이에요. 그래서 9분의 2가 된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스인 사람 중에 인컴이 미디엄인 사람을 구해볼까요? 예스인 사람 9명 중에 인컴이 미디엄인 사람 하나, 둘, 셋, 넷 해서 9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인 사람 중에 인컴이 미디엄인 사람은 9분의 4.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놨고요. 그랬더니 걔네를 다 조합한, 즉 곱한 구매한 사람 중에 X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더니 걔네들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에서 0.044더라 하는 게 됐습니다. 즉, 요 값이 0.044가 된 거예요. 한편 노인 사람 중에도 X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 사람 중에도 유스, 미디엄, 예스, 페어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구한 거는 이 위에서 짝수행들을 다 곱했더니 0.019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0.044, 얘는 0.019, 여기까지 현재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정리를 하면,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하면, 자, 구매한 사람 중에 X의 특징을 가질 비율은 0.044고요. 구매하지 않은 사람 중에 X의 특징을 가질 비율은 요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한 2번 정도 구해본 어떤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14명 중에 구매한 사람이 9명인 걸로 봐. 컴퓨터를 구매할 확률은 0.643, 구매하지 않을 확률은 0.357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어떤 값이 더 큰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요 놈이잖아요. 자, 요 놈이죠.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P, X, 바, CI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0.04 다시 자,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는 0.044 곱하기 0.643 해서 0.028이 나왔고요. 얘는 0.007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C1일 때의 값이 C2일 때보다 더 컸기 때문에 4배 정도 차이가 있죠.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냐면 P, X가 들어왔을 때 C1인 애가 요 값을 구한 건 아니에요. 서로 상대적인 크기만 비교한 겁니다. P, X가 들어왔을 때 C2일 확률보다 크다라는 거를 얘를 보고 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판단에 이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은 그 고객이라 하면 유스이면서 미디엄이면서 예스이면서 페어인 고객, 이 사람은 컴퓨터를 산다고 봐야 돼 라고 결정을 하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의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